주인분께 파양을 당한 상태여서 원래 호텔에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를 이제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파양된 치코를 데리고 왔는데 그거를 어쩌다 보니까 제가 다시 맡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계속 주인이 좀 여러 번 바뀐 거예요. 두 번의 파양 끝에 지금의 보호자를 만나 가족을 잃었기 때문이죠. 우리 여친구는 저희 둘째 치즈고요. 문제 행동의 공범 치즈를 소개합니다. 치즈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사실 3개밖에 없어요. 제가 길에서 되게 우연히 만났거든요. 처음에는 예쁘다 이랬는데 보니까 뒷다리 하나가 꺾여가지고 바닥을 쓸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자꾸 생각이 나서 얘를 데려다가 수술도 하고 한 2주 정도 임시보호를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점점 추워지는데 밖에 나가서 다리 없는 고양이가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자꾸 신경 쓰여서 어영부영 우리 집에 쟤도 눌러 앉게 됐어요. 보호자의 보살핌 덕분에 건강을 되찾은 치즈도 제2의 묘생을 보내고 있죠. 이렇게 예쁜 애들이 버림받거나 아니면 이제 주인이 없거나 하는 게 좀 똑같이 예쁜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친구들이랑 같이 사는 게 좀 나은 것 같아요. 천사 같은 두 녀석과 행복을 만끽했던 것도 잠시. 어느 날 현관앞 벽지를 긁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집안 곳곳을 파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래는 치코만 혼자 있을 때는 방은 별로 안 이랬거든요. 근데 치즈가 오면서 치즈도 이 뜯는 거를 치코를 따라서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치코에 이어 치즈까지 합세한 무차별 벽지 테러. 처음에 이렇게 못하게 하고 스크래처 이렇게 주고 했거든요. 스크래처가 있는데도 벽을 또 뜯더라고요. 대부분의 벽지는 떨어져 나간 상황.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닌데요.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물어뜯기까지 합니다. 멀쩡한 스크래처는 물론 사냥놀이 장난감, 냄비 손잡이, 두루마리 화장지에 캣타워까지 녀석들의 타깃이죠. 치코가 이렇게 많이 매달리고 물어뜯고 하니까 좀 약해졌어요. 이렇게 덜렁덜렁하게 됐어요. 이쪽은 아예 없어지고. 결국 캣타워도 6개월을 못 버티고 망가졌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녀석들이라고 멀쩡할 리가 없죠. 그래서 얘가 앞니가 좀 빠졌어요. 그래서 아래 앞니가 지금 한 2개인가 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무엇보다 치코의 건강이 가장 걱정이라는 보호자. 문제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보게. 2주에 한 번 스크래처도 교환해주고요. 이거 세워둘 테니까 벽지 그만 뜯고 오늘 요거 뜯고 있어. 알았지? 기다려. 출근 전에는 간식도 충분히. 치즈도 기다리고. 걱정을 뒤로하고 집을 나서는 보호자. 이제 치코와 치즈 녀석들만 남았습니다. 새 스크래처에 관심을 보이는 듯하더니 이내 벽으로 향하는 치코.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벽지를 긁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유히 자리를 옮기는데요. 이번에는 방 안에 있던 스크래처를 물어뜯습니다. 바통 터치! 치즈가 안 보이면 서운하죠. 녀석의 시선이 향한 곳도 역시나 벽지.
치코가 그랬던 것처럼 치즈도 벽지를 긁고 애꿎은 물건을 물어뜯는 행동을 보이는데요.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일을 마친 보호자가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아이고. 왜 이렇게 늦었냐고. 벽지 좀 새로 뜯었어? 아이? 치디야. 치디 잘 보고 있었어? 엉망이 된 집안보다는 녀석들의 안보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깨끗하게는 있었네. 잠깐만요, 보호자님. 이 정도 상황이 깨끗한 편이라고요? 평상시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쓰레기통 엎어져 있고 이제 바닥에 하얗게 훨씬 많이 있고 제가 들어왔을 때 딱 봐도 아 오늘 재밌게 놀았구나 싶은 잠시 후 가위로 벽지를 정돈하는 보호자.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다 뜯어서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이게 잡아 당기면 아예 찢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잘라놓으려고. 전에 살던 사람들이 무슨 벽지를 쓰고 살았는지 다 알게 됐어요. 치코야, 너의 덕분이야. 다쳐! 도와주려고 했던 거다. 이런 상황들이 익숙해진 듯 퇴근 후에는 어지럽혀진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묵묵히 청소를 하는 보호자. 아이고. 이거는 왜 이렇게 뜯어놨니? 이거 누가 뜯었어, 치코? 그날 밤 사냥놀이에 푹 빠진 치코. 잠들기 전에는 꼭 녀석과 놀아줘야 한다는데요. 이렇게 밤에 좀 놀아주면 새벽에는 제 머리카락 좀 안 뜯고 잘 잘까 싶어가지고 좀 열심히 놀아주고 있어요. 그치? 네. 일주일에 거의 매일 일주일에 5, 6일은 뜯는다고 보면 돼요. 새벽마다 잠든 보호자의 머리카락을 물어뜯는다는 치코. 잘린 머리카락 양도 상당한데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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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하더라도 잠들기 전에는 꼭 놀아주는 이유입니다. 너무 힘들다. 치코야, 오늘 밖에서 나갔다 오고. 모두가 곤히 잠든 새벽, 잠에서 깬 치코가 슬며시 보호자의 머리맡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머리카락 테러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순식간에 이불 속으로 파고들어 목표물을 노리는 치코. 낌새를 알아차린 보호자가 잠결에 저항도 해보고 밀어도 내보지만 녀석에겐 포기란 없죠. 계속되는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보호자. 좀처럼 멈출 기미가 안 보입니다. 결국 보호자도 자리에서 일어나고 마는데요. 달밤의 사냥놀이로 치코의 관심을 돌려보지만 그 효과도 잠시뿐. 녀석이 원하는 건 오직 보호자의 머리카락이죠. 그렇게 오늘 밤도 숙면은 포기. 원인을 알 수 없는 녀석의 문제 행동에 점점 지쳐갑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동안 잘 땄는가, 치코? 녀석의 표정이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데요.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머리카락 나왔거든요.
머리카락이 생각보다 긴데요? 네, 이렇게 머리카락이 치코 이제 응가에서 좀 종종 나오는 편이에요. 이제 좀 건강에도 그게 많이 걱정이 되고 벽지 뜯는 것도 범위가 점점 넓어지니까 그런 게 좀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보호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비장한 각오로 달려온 낭식소 의사. 안녕하세요. 네, 고양이로 부탁해 나가시죠. 안녕하세요. 와, 여기 장난 아니다. 진짜 장난. 이거 뭐야? 역대급이네요. 네, 보호자님. 네, 얘 이름이 뭐라고요? 얘는 치코요. 치코는 그래도 되게 아이가 되게 성격이 좋아 보이는데. 네, 사람을 엄청 좋아해요. 치코 안녕. 선생님한테 인사 한번 해줄. 바로 인사해 주네요. 네. 와, 이거 와. 아, 진짜 애들 미쳤다 진짜. 모르는 분이 오면은 보호자님을 걱정하겠어 진짜. 네. 뭐 막 싸납게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해요, 애들이. 이거 봐봐, 지금 휴지도 장난 아니네. 네. 휴지는 치즈가 좋아해요. 와 밖에 안 나옵니다. 와 밖에. 이 집의 또 다른 사고뭉치. 치즈도 만나봐야겠죠? 치즈 안녕. 치즈는 길냥이 출신인가 봐요. 맞아요. 뒤끝이 잘려 있는 거 보니까 커팅되어 있는 거 보니까 얘도 길냥이 출신이구나. 근데 오른쪽 뒷다리가 없네. 네, 맞아요. 근데도 아이가 되게 그래도 해맑네요, 얼굴이. 네. 해맑고 잘 뛰어다니고 치코보다 빨라요. 둘 다 미묘해요. 이쁘고. 그런데 이런 만행들을 다 저지르는 거 보니까 야수성을 갖고 있는 건가. 일단 어떤 행동을 하는지 네. 영상을 제작진이 준비했다고 하니까 네. 그걸 보고 네. 나서 정확하게 한번 얘기를 다시 한번 네, 또 네. 얘기를 해볼까요? 네. 집안에 스크래쳐가 있어도 벽지를 선택하고 긁었던 녀석들. 언제 저러죠? 제가 외출했다 집에 들어갔을 때랑 내 아침 일어나 보면은 발견했죠? 네. 그죠? 이게 기본적으로 스크래칭을 왜 할까요, 고양이들이? 본능. 스크래칭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이 가장 큰 거는 네. 개로 비유하자면 마킹하는 거랑 똑같아요. 소변을 벽에다 쏘는 것만 마킹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도 고양이가 스크래칭 하는 것도 본능적인 마킹 문제고. 그건 그 마킹을 언제 하냐. 그래서 아까 시간대도 물어본 거예요. 네. 보통 자고 일어나서 기지개 하듯이 자는 곳 근처에다가 보통 시작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게 긁을 만한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체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마킹할. 네. 그게 이제 벽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벽지가 한 번 자국이 나면 이게 뭐가 문제면 페로몬. 페로몬이요?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앞발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긁으면서 자기 발톱을 가는 효과도 있지만 여기다 다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한번 흔적이 남았다. 그럼 가서 또 이제 계속 긁는 거죠. 언젠가부터 치코와 같은 문제 행동을 보였던 치즈. 고양이도 마찬가지로 거울세포라고 있어요. 네. 거울세포가 뭔지 아시죠? 따라하는. 맞아요. 그래서 모방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페로몬의 흔적을 마킹을 저기서 하면 나도 저기다 해도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응. 쓰레기통 없는 거는 치즈가 먼저 덮고 그걸 이제 치코도 없기 시작했어요. 응. 매일 바닥을 청소하고 벽지를 손질하는 것이 하루 일과가 되어버린 보호자. 보호자님 이렇게 작업하고 있는데 또 옆에서 또 보란 듯이 또 조용히 치워주는 건 맞는데 예방을 할 생각은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는 저는 이제 수직 스크래쳐는 캣타워도 있고 하니까 그놈의 캣타워. 진짜. 사람들이 저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수직 스크래처 어딨나요? 라고 물어보면 캣타워 있는데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캣타워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까 말했죠. 그 마킹을 여기다만 하라고?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벽지 이외에도 집안의 온갖 물건을 물어뜯어서 파괴했었는데요. 놀이가 너무 없다고. 놀 게 없다고, 놀 게. 근데 에너지가 만약에 어느 정도 있는데 그게 풀 데가 없다. 그러면은 다 이제 그 대체품을 찾는 거예요. 문제 행동 개선을 위해 퇴근 후에는 사냥놀이도 열심히 해주었지만
혼자서 녀석들의 넘치는 에너지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거네요. 그 결과 새벽마다 치코와 머리카락을 두고 실랑이를 벌여야만 했던 보호자. 진짜 심각하다. 에너지가 충분히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잠을 자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끔 보호자님이 하는 건 저거 몇 개, 낚싯대 몇 개 갖고는 한계가 있어요. 되게 다양한 장난감, 되게 다양한 뭐 먹이, 퍼즐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지금. 보호자의 편안한 밤을 위해서라도 야옹신의 도움이 시급합니다. 어떠셨어요? 약간 제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아니요, 근데 고치면 되니까. 그러려고 왔잖아요. 왜? 사실 속으로 좀 해주고 싶은 건 있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좀 보니까 미안해가지고. 보호자님이 뭐 몰라서 그런 거지 챙겨주고 싶어 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큰잖아요. 그다음에 아이가 놀이가 부족했던 것들, 환경이 부족했던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정리하면은 훨씬 보호자님도 좋아질 거고, 그다음에 아이들도 더 행복해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